2024년 한 평범한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분기평가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최고 등급 S등급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성과를 냈고 모두에게 인정받았죠.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업무 성과는 올라가는데 왜 불안감도 함께 커지는 걸까요? 이건 번아웃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습니다. 일이 너무 잘 되는데 그래서 무섭다는 기이한 역설. 그의 머릿속을 맴도는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이 성과, 내가 잘하는 걸까? AI가 잘하는 걸까? AI 덕분에 일은 훨씬 편해졌지만 일이 쉬워질수록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AI가 완벽한 결과물을 순식간에 만들어낼수록 실무자는 성취감 대신 박탈감을 느낍니다. 나 없이도 AI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이 질문이 매일 꼬리를 물고 따라다닙니다. 한 연구는 이 현상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AI 도구 활용 빈도가 높아질수록 직업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 역시 정비례하여 치솟는다는 것. 놀랍게도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일수록 그 위협을 더 선명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모르는 것은 용감하지만 아는 것은 불안합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종류의 불안 AI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불안에는 세 가지 층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층위는 가장 원초적인 공포대체 불안입니다. 내 자리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뉴스에서는 연일 사라질 직업 목록을 쏟아내고 데이터가 쌓일수록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원초적인 공포가 자극됩니다. 어느 날 출근했더니 로봇이 내 자리에 앉아 웃으며 일하고 있는 상상.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번째 층위는 더 내적인 불안 기여 불안입니다. 자아 가치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되죠. 이 성과는 누구의 것인가? 보고서의 70%를 AI가 썼다면 이 성과는 온전히 내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AI와 협업할수록 나의 기여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듯한 느낌. 마치 내 파이가 작아지는 것 같은 이 느낌이 나의 자존감을 흔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층위는 방향 불안입니다. 과거의 성장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데서 오는 혼란이죠. 예전에는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이 곧 성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쌓는 역량이 과연 내일도 유효할지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막막함. 이것이 바로 방향 불안입니다. 이 세 겹의 불안에 짓눌린 우리는 종종 잘못된 행동 패턴에 빠지곤 합니다. 첫 번째 함정은 과잉 학습입니다.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끝없이 달리는 것이죠. 퇴근 후 데이터 분석 강의 주말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스터디. 배움 자체가 아니라 불안 해소가 목적이 된 상태. 하지만 어제 배운 것이 오늘 낡은 것이 되는 시대. 마치 거대한 정보의 파도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과잉 증명에 덫입니다.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외치는 행동이죠. AI 도입 후 팀원들의 회의 발언이 급증했다는 한 IT 기업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 문화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릴 것 같다는 생존 불안이 만들어낸 과잉 행동이었죠. 실질적인 기여가 아니라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과잉 학습과 과잉 증명. 이 두 행동은 결국 하나로 연결됩니다. 바로 열심이라는 가면을 쓴 생존 본능. 일의 열정이 아니라 위협으로부터 도망치려는 회피 동기인 셈이죠. 햄스터 쳇바퀴 위를 달리는 것처럼 에너지는 소모되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 속도를 멈추지 않으면 결국 시스템은 붕괴합니다. 번아웃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이 막연한 공포의 쳇바퀴에서 어떻게 내려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전략은 불안의 해체와 분류입니다. 불안에 압도되는 대신 엉킨 실타래를 풀듯이 무엇이 두려운지 목록으로 적어보는 겁니다. 막연했던 공포 덩어리를 눈에 보이는 항목들로 분해하는 과정.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통제력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3단계 선택과 집중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첫째, 바꿀 수 없는 사실은 수용합니다. 둘째,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준비합니다. 셋째, 상상 속의 위협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에너지를 준비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가장 중요합니다. AI가 할 수 없는 나의 고유한 가치 정의하기. 나만의 무기를 언어화하는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죠. 조직 내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구체적인 문장으로 써보십시오. 예를 들어 나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한다. 나는 데이터 너머의 고객 감성을 읽어낸다와 같이 말입니다. 이 언어화 작업은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통찰에 이릅니다. 우리의 불안은 착각이 아니라 정확한 위협 감지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거대한 변화를 감지하고 불안을 느끼는 것은 매우 건강한 생존 반응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호를 어떻게 읽느냐입니다. 신호를 무시하면 도태됩니다. 신호를 과장하면 병이 됩니다.
하지만 신호를 제대로 읽으면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사실 불안이 없는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다. 불안이 전혀 없는 사람은 변화를 감지 못하고 도태됩니다. 극심한 불안은 우리를 공포에 얼어붙게 합니다. 적당한 수준의 불안을 느끼는 성장의 골디락스 존. 바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능동적으로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불안은 당신이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일을 잘해도 불안한 당신,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불안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불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옴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제대로 읽는 사람만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다음 챕터를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불안이 당신을 다음 목적지로 이끌어줄 것입니다.